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26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10%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주주 지분 매각 이런 맥락으로 좀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각 추진 소식에 13% 장중에 급락이 나왔었고, 어쨌든 허정석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53%가 일단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매각이 1차적으로는 악재가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진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진그룹이 이제 중견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자산 기준 5조가 넘어가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 기업 진단에 포함이 됩니다. 속기 말하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이것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허정석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진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일진 파트너스라는 기업이 있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일진 파트너스가 유한회사라서 공시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진 파트너스가 또 2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진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고 허정석 회장이 또 2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공시 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일진 파트너스는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껄끄러운 거, 공시하기에는 껄끄러운 일이 생기고 규제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요거는 내부 거래 금액이 200억 이상 그리고 연매출 12% 이상게 되면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일진 그룹 내에서 일진 다이아라든지 일진 디엔코 같은 종목들이 일단 일감 몰아주기의 어떤 논란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기업으로 가는 걸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분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또 중견기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아마 회사 쪼개기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우건설이 중흥건설로 흡수가 됐죠? 비인수됐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같습니다. 일단은 공시하기에는 껄끄러운 것들이 있고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업 쪼개기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견기업이 있을 때 있을 혜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발생되는 중견기업일 때 받았던 어떤 혜택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싫은 것 같아요. 공시 의무 이런 것들도 좀 껄끄러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가 현재 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대주주 지분 매각이잖아요. 이거는 주가에 좋은 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C라든지 뭐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혹시 관심이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SKC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쪽에 이슈가 있죠. 유럽이 앞으로 3천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 신재생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종목들이 많죠.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유럽과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신상, 새로운 수혜주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물론 풍력으로 들게 되면은 CS윈드 이런 회사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상 관련된 종목들을 항상 시장에서 찾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유럽에서 진행을 하니까 유럽의 실적인 어떤 매출이 있는 기업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든 종목이 딱 거기에 부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량 거래와 그리고 변동성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승 나오고 조정 받죠. 상승 나오고 조정 받죠. 21선까지 일단 갔습니다. 갔다가 반등이 나오지만은 전고점 돌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량 거래 발생이 되고 변동성 확대가 되고 조정이 나오지만은 5일선 아랫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바로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슈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풍력. 물론 이쪽에도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 이슈가 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차트적인 패턴, 거래량이 거의 바닥 현상, 주가는 빌빌대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와 변동성 확대라는 첫 번째 기술적인 패턴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슈, 조금 전에 EU 관련돼서 이슈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어쨌든 뭐 수소라든지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런 버프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유럽 쪽으로 매출이 있어요. 이 회사는 유럽 쪽으로 2009년도에는 일본에 진출했고요. 2010년도에는 유럽에 진출했는데, 최근에 2020년도에 베네룩스 상국 그리고 프랑스에 태양광 프리미엄 모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